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찰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포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또 일련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또 경찰행정법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 행정기본법 제정되었는데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말씀들 많으셔가지고 오늘 비오는 3.1절 날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6판 기본서 있는 분들도 보시면 5판 머릿말이 있습니다. 네, 책 서두에 5판 머릿말에서 제가 이런 글을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쯤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아마 기본서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5판 기본서에 글을 적었었는데 6판 기본서 낼 때까지 또 그런 큰 움직임은 없어서 우리 6판 기본서를 출간했고요. 이게 얼마 있지 않아 지금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경정승진 형사소송법도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고 했었는데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도 올해부터 또 시행되기도 했고 또 많은 부분 개정되어서 책을 씀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이제 또 경찰 기본법이 지금 기본 강의 진행하고 있는 중에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논의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또 제정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문 한 줄 한 줄 정도의 또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정 내용들을 간단히 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행정법 우리 6판까지 나갔는데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 법 조문이나 이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따로 추후 프린트물 또 정리하여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세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단문, 사례 속에 어떻게 잘 몇 줄을 구현할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있어서 단문과 사례를 굳이 나누어 본다면요, 사례 파트에서는 크게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적을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문에 있어서만큼은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런 불안감이나 또 우려 이런 것들 조금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간략한 특강 형식으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전체 내용 한번 개관해 보시죠. 추후 공포도 되고 그 제정 규정들 하나하나의 조문들은 따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개정되었지? 내가 행정법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 지금 기본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 만약 재수, 삼수 또 그 이상 하신 분들은요,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건가 전혀 다른 건가? 아닙니다. 내가 외웠던 내용, 그 내용들이 법전화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법이라는 거 변화무쌍한 행정 현실 때문에 행정기본법, 통일법전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불문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비평자 신부라고 했죠. 네, 비례, 평등, 자유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헌법으로부터 도출된 그런 원칙들이 우리는 해석상, 그렇죠? 네, 관습상 그것이 불문법이다라고 해서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이 행정법의 법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헌법 원칙이긴 하지만 명문화된 어떤 법 조문이 없는 거 아니냐, 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 불식시킴과 동시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본 시간에는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제정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판 기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또는 어느 정도 재수, 삼수,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이든 이제 행정법 기본서
목차대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기본서는요, 제일 처음 행정법 서론이다라고 해서 시작되죠. 행정법 서론, 그죠? 그래서 교과서 제일 처음 통치행위 이 단문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행정법 서론 파트에서는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개념들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이었습니다. 그죠? 네, 법의 근원, 네, 법원. 그래서 이 법원이 우리는 비평자 신부다라고 해서 불문법 영역에 있었다. 이것이 행정법 일반 원칙이다라고 했었었죠. 자,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불문법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전부 다 명문화되었습니다. 네, 명문화. 따라서 이제는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에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네, 우리 또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에서도 다 하나하나 규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부분까지도 또 진도 나갔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 때. 예, 그럴 때 한 줄 한 줄 더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또는 이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한 두 줄 추가하다 보면요, 계속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마다 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이 되어 있다면 또 추가되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내가 외웠던 내용에 한두 줄 정도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셨던 부분 그대로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더 상세한 얘기는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법 서론 파트로 이제 시작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하는 행정행위 편 정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유사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이 개념이다라고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도 처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분은 당연히 또 행정행위에 또 해당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요 행정행위 편에서 또 몇몇 가지가 행정기본법에 제정되었다. 또 조금 이따 정리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행정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행위 형식도 하더라 이거죠. 그 밖의 행위 형식.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게 확약, 또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배우는 부분이 그 밖의 행위 형식이었죠. 그리고 또 절차 정보공개편이 그 뒤에 나와 있고요. 절차 정보공개편,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 손해전보제도, 그죠? 그리고 행정쟁송제도, 여기까지가 우리는 행정법 총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행정법이다라고 하니까 경찰행정법 총론 이렇게 불리었던 거죠. 예, 그리고 행정법 강론 파트에서 우리는 경찰행정법 편만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게 우리는 경찰행정법 강론이다 이렇게 이제 칭했죠. 네, 경찰행정법 강론. 그리고 이런 강론 중에서도 우리는 총론의 역할을 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그죠? 네, 그리고 또 강론의 역할을 하는 경지법상의 내용 이런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하고 6판 기본서로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정구제편인 행정쟁송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행정법 강론 파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행정법 서론 파트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자, 절차 정보공개 우리 행정절차법 존재하죠. 예,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기본법이라고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행정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도 우리 행정대집행도 있지만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나 대집행은 또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법들, 이건 또 일반법이 존재하잖아요. 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전보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여기 행정기본법 지금 제정된 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도요. 우리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실정법이 존재하죠. 네, 크게 또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리고 또 경찰 강론 파트에 있었던 우리 경지법, 예, 이것도 또 이미 존재한 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행정법 총론 파트, 우리 경찰 행정을 또 일반법스러운 내용,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의 일반법인 경지법은 있지만, 네, 일반 통칙스러운 부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한 개,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이 이제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도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한두 줄 정도, 네, 아예 우리가 외웠던 내용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냐? 행정법 서론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밖의 행위 형식 나중에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혹여 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요. 자,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행정 작용도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 작용이라서 법률 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도 똑같다고요. 대강직이라, 그죠? 뭐 이런 것들. 직간세조 이런 것들 두 문자로 막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예,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는 늘 이렇게 많이 서술되어 있어요. 예, 즉시 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개별법에서 뭐 여러 법률들이 있다. 즉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또 영역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있는 또 내용들이 많이 행정기본법에서 근거 조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 그대로 외우시면 된다고요. 다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런 법 조문의 일반적인 규정, 그죠? 우리가 단문에서 외웠던 예를 들면 의 부분에 써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외웠던 그 의, 그것이 행정기본법의 조문으로서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거겠지만, 우리 법전이 주어지는 시험 영역에 있어서는요, 야, 그냥 조문 찾아서 베껴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었었는데, 이제는 법조문 찾아서 써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의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외웠던 단문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단 어떤 문구만 추가하면 되냐? 행정기본법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네, 추가하시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법을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나중에 조문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금 기본 강의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대로 공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조금 단문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들은 뭐 최소한 우리 사례 강의 한 4월 말이나 또는 5월 이쯤에 진행될 건데, 그 전에 행정기본법 제정 규정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우리가 외웠던 단문 속에 어떤 걸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 또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당연히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승진스쿨 카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승진스쿨 카페가 있는데, 그 승진스쿨 카페 자료실이나 이런 데, 예, 변경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며칠 전에 제정안 통과된 그 내용의 개략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법 서론 파트에서는, 자, 일단 이러한 행정법 일반 원칙들이 명문화되었고요. 그죠? 네, 예전에는 불문법 영역으로 남아있던 게 이제는 성문법화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행정법 파트에서, 서론 파트에서 행정사법,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서의 사법 규정 적용, 지금 이 부분, 여기서 늘 서설 파트에서 우리가 썼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행정법은 일반법, 통일법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흠결이 생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법을 준용해야 되는 또는 사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두 가지의 단문은 조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기간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행정기본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는 늘 민사소송법 이 적용하는 민법,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소법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민사소송법이 기간 계산과 관련된 것들이 민법을 준용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초일, 예, 불산입의 원칙, 예, 뭐 그다음 기간 말일이 공휴일,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었던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크게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되진 않죠. 다만 이 두 단문을 정리함에 있어서의 조금의 수정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이미 기출된 단문이니까 행정기본법에서도 신고의 일반법론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죠. 네, 일단 또 단문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법 서론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행정기본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6판 기본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두 단문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평자 신부 정리했었던 뭐 이런 내용들은 그래요. 불문법 영역이 성문법화 되었으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편. 자,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이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그리고 이 행정행위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력이라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 안 배우신 분들은 뭐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문 강의를 통해서 공정력이라는 거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정력이 명문 규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공정력의 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효력이다. 즉 취소되기 전까지 국민은 모두 따라라. 이런 게 공정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들이 그대로 법 조문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력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올해 선결 문제 케이스, 공정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도 조금은 더 어려웠던 테마인 선결 문제 케이스가 또 올해 우리 경감 승진 시험에 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이미 우리 행정 올해 경감 승진 시험에서 좀 기출된 부분도 있었던 거죠. 아무튼 공정력이 명문 규정화되었다. 그래서 늘 판례와 학설의 영역에서 행정행위 효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력으로 공정력 이게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정력에도 나중에 단문 가보면요. 공정력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력과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미 쭉 경감승진시험 올해 기출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요. 내년도 출제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그죠? 이 부관이 명문 규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 외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부관의 의, 부관이란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우린 두 문자로도 다 외우고, 그리고 부관, 사후부관은 그 다음 부관과 관련된 한계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 조문이 없이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과서에 적혀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법 조문에 적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관도 작년에 공부했었던 분이라면요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짝 언급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 언급 없다 한다면요 네 부관 기존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문을 정리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문 정리할 때 한두 문구를 추가하는 정도 이것이 단문 정리할 때 필요한 거지만 사례로 풀매에 있어서는 크게 작년, 재작년에 공부했던 내용과 전혀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기본법에 부관과 관련된 내용이
명문 규정화되어 있다는 것. 이게 또 아주 또 획기적인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직권 취소와 철회. 우리 직권 취소. 이러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것. 그 다음 후발적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 이 직권 취소와 철회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올해도 철회 케이스, 그렇죠? 전면적인 철회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철회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 그 다음 직권 취소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그래서 직권 취소도 예년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직권 취소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 있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행정청에게 있어야지, 따라서 별도의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이제 뛰어넘어서 법적 근거를 둔 경우죠. 네, 그래서 직권 취소 철회 이것도 다 우리 경감승진시험에서 단문으로 다 출제된 바 있는 문제긴 한데 뭐 이런 부분에서의 또 출제, 즉 행정기본법에 예를 들면 직권 취소해야 되는 요건 뭐 기타 등등 세부적인 내용 아직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법만 보면요, 그래요, 근거 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했죠. 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소론 파트에서도 여기서 법치행정, 법률 유보 이런 부분들 등장하는데 이 조문도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또 규정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문상 학설과 판례가 인정되는 그런 논의들이 행정기본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둔 내용이다라는 거죠. 크게 우리가 아 그렇구나, 늘 불문법 영역에서 맡겨져 있던 것들, 학설 판례 논의로서 맡겨져 있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에 써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 그대로 법전화되었구나, 성문법화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함에 있어서 그닥 우리가 늘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뭔가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대로 쭉쭉쭉 가시면 되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남들보다는 또 1점, 2점 좀 더 딸라면 이렇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간략간략 언급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 저기 머릿속에서 이해해 보시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리 올해 또 허가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인허가 의제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또 단문으로 추가한다면 인허가 의제제도 뭐 이런 단문 정도 또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가 뭐냐? 우리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요, 이런 거는 구청 무슨 과에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어디에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렇죠? 많은 허가를 받을 때 예, 여러 관청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면 갑이, 우리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갑이 뭔가 수익적 어떤 처분을 이렇게 신청하는데 이 신청이 A 관청에 가야 되고 B 관청에도 가야 되고 C 관청에도 가야 되고, 따라서 A의 인허가, B의 인허가, C의 인허가 이렇게 따로따로 받아야 됐었는데 가장 주된 행정청 한 곳에 어떤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받아야 될 인허가들 다 받은 것으로 의제하겠다, 간주하겠다 뭐 이런 제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행정행위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행정기본법에 제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침 또 우리 허가가 올해 또 단문 또 출제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밖의 행위 형식에서 우리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또 대표적인 행정의 자동 결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정의 자동 결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자동적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 신호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행정의 자동 결정, 요것과 관련된 명문 규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행령 제정되고 이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은 되겠지만 기존에 공부했었던 내용대로 또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바뀌지 않은 이런 내용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시기
봐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행정 자동 결정 이거는요 내년도 특 A급 단문이죠. 네, 그래서 또 반드시 또 정리해야 될. 하지만 우리가 또 기본서 6판 기본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또 법 조문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 시험이 법전이 제공되는 그런 국가고시와 같은 시험이라면요, 자 이제 법전 활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워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나중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자동결정 이것이 6판 교과서에 써져 있는 그 부분이 자동적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명문 또 규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 처분 나중에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면요 조문을 보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조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또 특히 저의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전혀 행정기본법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바빠질 뿐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강의대로 그대로 쉽게 외우시면 되겠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안 한 테마는 다들 뭐 어렵게 뭐 생각하시고 뭐 이런다 라고 말씀 뭐 하시지만 하다못해 우리 당사자 소송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왜? 당사자 소송 이것도 올해 단문 정리했습니다.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당사자 소송이 쉽게 또 정리되는 것처럼 지금 선제적으로 행정기본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괜한 불안감 갖지 마시고 뭐 공부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제가 다 또 정리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 밖에 행위형식 편에서 또 법적 근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자동적 처분 그리고 또 하나 공법상 계약 요것도 네 공법상 계약도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밖의 행위 형식들에서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은 전부 다 단문 특A급 내용이죠. 내년도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잘 정리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 정보 공개는 뭐 변경된 거 없고 예 그대로 또 가고 있고요. 요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직접적 수단도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누어 볼 수 있더라라는 것. 그죠? 그리고 이러한 강제 집행은 대강직이라. 대강직이 이런 것들 정리했었고요. 그다음 간접적 수단과 관련된 게 행정벌이었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리고 이 중에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과태료는 또 일반법이 있다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런데 이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 내용이 또 조금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으니까 뭐 굳이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과 또 특히 새로운 수단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수단이 과징금입니다. 네, 이 과징금에 대한 또 일반법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테마죠. 네, 따라서 행정기본법에서는 대집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조문도 들어와 있고요.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이런 근거조문이 다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근거조문은 여기서 외웠던 의들이 다 조문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의 그대로 네, 외우시면 된다. 뭐 크게 동요할 바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과징금과 관련된 일반법은 또 생겼기 때문에 이 과징금에 대한 단문은 또 조금 변경시켜서 또 외워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네, 나와 있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는 뭐 없겠다. 다만 우리 행정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했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의 청구. 하지만 이 처분을 행한 행정처한테 이의 신청하는 것 이것도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었지만 일반 규정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독특하게 또 정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재심사 신청권이라고 하는 행정처한테 재심사 신청권. 지금 이것도 우리 행정쟁송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소기간이 도가하면 아무리 하자가 있더라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행정쟁송법 파트에서 아니 다른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러면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는 그 제소기간만 도가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늘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도 얼핏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살짝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하기 위해서 설령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청한테 다시 처분 내려달라는 재심사 신청권 이런 것들도 인정했는데 예, 이 부분도 또 조금은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재심사 신청권. 네,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정도 추가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문 정리할 때 좀 몇몇 가지의 내용이 추가될 부분이 생겼죠. 지금 비평자 신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외웠던 것들 중에서 몇 줄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 행정사법과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법규정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경되어야 될 단문이고요. 그리고 신고는 변경 조금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또 올해 출제된 단문이니까 내년도 뭐 연달아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면 또 신고도 행정기본법에 적혀있는 내용 공부는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행정행위편도 공정력이 명문 규정화되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선결문제 케이스가 또 예, 출제되었으니까 또 이제 내년도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명문화되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가는 또 행정기본법에 적혀있는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내용 그대로니까 뭐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 행정기본법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권 취소 철회 뭐 이런 것들도 네 기존에 외웠던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인허가 의제라는 이런 것도 또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다만 허가도 올해 케이스로 나왔었으니까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의 이 두 가지는 또 확실히 또 조금은 변형시켜서 단문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도 특히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은 또 변경시켜서 또 정리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쟁송,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 위해서 조금의 구제 수단들을 좀 더 추가한 거죠. 그것이 뭐냐?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 규정을 두었고 그리고 또 새로이 신설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재심사청구권 이것이 또 다시 급부상한 중요한 또 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오늘 3.1절 네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추격하자면요 전혀 동요치 마시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행정법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지금 저의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도 아 작년에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이걸 갈아엎어야 되냐?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 좀 동료도 많고 해서 급히 특강 형식으로서 이렇게 몇 마디 언급드렸고 우리 행정법 전반적인 이런 목차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 재정 규정과 관련해서는 1조부터 또 뭐 한 몇 조까지 있다면 그 조문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도 기본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설명드릴 것도 없다고요.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내용이 보십시오. 조문에 그대로 있죠. 하지만 이 조문을 우리는 법전이 시험장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 강의 잘 따라오시고 쉽게 외우는 내용으로서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면 행정기본법 제정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공부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시행령도 제정될 거고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시행규칙도 제정되겠지만 이제 내년 기본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럼으로써 행정법 학계의 여러 대학의 교수님이나 예, 행정법 학회에 있어서도 논의가 이제 많이 되겠죠. 이제 내년도부터는 또 공부할 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모든 걸 끝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한 해, 두 해 지금 급변하고 있죠. 예, 법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개정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게 법치행정인데 이런 법치국가 원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법률적 합성. 즉 법적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번한 법 개정이 있으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정말 존재해야 되는 법이긴 하죠. 하지만 여타 세부적인 이제 법들이 계속 개정되니까 여러분들은요 실무종합 공부하는데 막 머리 쥐어 뜯으시는 거죠. 즉 수험생의 신뢰에 반하는 거죠. 법적 안정성 자꾸 해야 하는. 예, 그것이 아주 또 중요한 법의 개정이라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소모적인 이 글자의 개정, 예, 좀 원포인트 개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법이 개정된다면 예, 법률 적합성 원칙이죠. 그렇죠.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법률 적합성 그때 개정된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예, 감안하셔서 실무종합 때는 또 더 머리 복잡하게 되긴 하겠지만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불문법 영역으로 놔두었던 부분들을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도 뭐 그리고 또 저기죠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많이 법제화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뭐 한두 개 중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침 공정력과 관련된 선결 문제, 그렇죠? 신고 관련 단문, 뭐 허가 관련 단문, 뭐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많이 또 출제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약 조절은 해드리겠고 또 저의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이라도 또 이렇게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예, 승진스쿨 그 카페를 통해서 자료들 올려놓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6판이 나온 이후에 또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히 마이크를 잡고 또 이렇게 특강을 개설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1시간 뭐 채 안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저의 말을 듣고요.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것 아니니까 계속 치고 나가시면 되겠죠. 항상 또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많죠. 아, 공부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3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면서 시행령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책 지금 사려고 했더니 나중에 사야 되나? 그죠? 지금 책 개정판 나온 지 얼마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판 내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제 1월달, 2월달 이때는 이제 전면 개정판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야 되겠지만 예, 올해 내년 1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학교 가셔야겠다. 내년도 공부량이 좀 더 늘어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거죠. 네, 여튼 행정기본법 2월 26일 날 우리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으로써 또 그 이후에 1년의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이 또 확정되고 공포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 조문들 잘 제가 보기 좋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문 특강 정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